수능 만점자는 단 한 명, 역대급 불수능의 증거죠. 게다가 출제 오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입시 전략은 더욱 고민스러운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어렵긴 어려웠나 봅니다. 이게 수능 만점자가 딱 한 명이었는데요.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예상대로 역대급 불수능으로 확인이 된 거고, 네. 이제 올해가 이제 그 선택 과목별로 이제 시험을 본 첫 해였는데,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국어 시험지를 그 결과를 받아보면은 같은 점수를 맞고도 언어의 매체 학생들이 점수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거의 1등급이 문과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 나오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일 테고, 수학 2등급도 거의 문과 학생이 없을 정도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와서 정시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된 거고, 영어도 작년에 5만 명이 넘었던 1등급인데 올해는 정확하게 반토막이 난 거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탈락자도 그만큼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이 또 고득점적으로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 그럼 수학의 중요도가 이과 학생들은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과학탐구 영역이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이 되는데, 과학탐구는 지금 현재 생명과학2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재 합격자 발표도 지금 현재 보류된 상황으로서 수험생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네, 그 말씀하신 이제 생명과학 2의 20번 문제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오류 논란을 빚어서 법원 판단이 이제 금요일 이제 17일 날 나오게 돼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게 수면 아래에 놓여졌을 때는 사실은 그 수험생이라든지 그 학원 강사분들이 좀 굉장히 좀 답답해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들어왔고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문제 자체가 실제적으로 있겠구나. 그리고 뭐 미국의 유명한 뭐 스탠퍼드 대학이라든지 뭐 서울대 교수님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건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문제의 오류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분위기가 사실은 좀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7일 날 아마 결과 발표도 제가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문제 제기를 한 수험생 입장편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예, 이 생명과학 2의 응시생은 이제 1.5%에 이제 불과한데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락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좀 파장이 있을까요? 우선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그 과학탐구2를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탐구2 네 과목인데 응시하는 가장 많은 학생이 생명과학2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의대, 치대, 약대 또 가산점까지 부여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해서 사실은 생명과학2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최상위권 학생들, 서울대라든지 뭐 의대, 치대, 약대를 가려고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저는 다 만약에 맞게 처리해줬을 경우 또 문제 출제 오류가 확인되었을 경우에서는 표준 점수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실제 수시에서도 등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시에서도 점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가장 열심히 했던 최상위권 학생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일단 수시 합격자 발표도 미뤄졌잖아요. 이제 18일로 늦춰졌는데 이게 정시 모집 일정에도 이제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뭐 유념해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올해가 수학이 문과 학생들이 1, 2등급 학생들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받은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못 뽑은 학생들은 다시 정시에 넘겨서 뽑아야 되는 건데 정시 원서 접수가 12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12월 29일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본인이 정시에서 어느 대학을 갈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 그 생명과학2 문제로 인해서 그 합격자 발표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수시에서 얼마만큼 못 뽑았는지를 12월 29일까지 대학에서 집계를 내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 날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직전 전날까지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정원을 정시의 모집 정원을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금년도가 수능도 바뀌어졌고 또 문이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점수 차이, 선택 과목 간의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이 조금 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부를 오히려 잘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한 학생들이 좀 불리하게 됐어요. 이게 좀 복잡해져서 이제 유불리를 따지기가 저희로서는 좀 쉽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이제 크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 과목을 열심히 해서 같은 점수를 이과 학생들이랑 같이 점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자체, 표준 점수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했던 문과 학생들도 정시에서 수학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수학에서 구조적으로 이과가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정시에서 이제 상위권 경제경영학과 인기학과에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추적을 해봤을 경우에는 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할 것 없이 이과 학생들이 지금 문과에 교차 지원을 지금 현재 노리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한 30~40%까지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그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학생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년도 입시에서 가장 최대 핵심 이슈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고 문과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또 이과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떤 점수 상황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더 유리할지 어느 대학까지 몇 단계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그럼 이제 선택 과목에 따른 이제 유불리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수험생들은 좀 답답한 노릇인데 이유가 뭔가요? 어떤 특정 과목이 유리했다, 불리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은 수험생들은 어떤 과목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조금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사회탐구라든지 과학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과목별로 점수를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그게 또 위치, 어떤 도수 분표, 숫자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과목 시험을 보면 전체에서 몇 등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사실 국어 수학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모순인 거죠. 어떤 과목은 탐구 과목은 공개를 하는데 국어 수학 주요 과목이고 배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과목인데 본인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국어에서 언어 매체를 선택을 했던 그 집단끼리에서는 몇 등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수험생들이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기에도 금년도는 굉장히 대부분의 아마 마감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저께 설명회를 어저께 이제 점수 공개 예측 발표 설명회를 했었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배, 4배 정도 많이 지금 현재 몰려서 좀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가 되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그만큼 불안감하고 이런 부분이 크다는 어떤 하나의 반증이죠. 네, 그렇다면 어쨌든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이제 수험생과 학부모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정시 모집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텐데. 사실 지금부터 이제 가중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에서 탐구 과목에서 얼마만큼 그 대학 그 학과에서 가중치를 얼마만큼 주느냐. 그러면은 본인이 잘한 과목이 있을 테고 못한 과목이 있을 텐데 잘한 과목에서는 가중치를 아무래도 좀 높게 형성이 되는데 못한 과목에서는 가중치를 아무래도 좀 낮게 형성되는데 그다음에 또 이과에서 문과로 또 타고 넘어오는 학생들이 금년도에서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과목별로 가중치 중요하고 지금부터 금년도 수험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정도 점수대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과에서 문과로 얼마만큼 점수대 학생들이 넘어오고 있는지를 여러 입시기관에서 지금 현재 각 홈페이지마다 그 모의 지원 시스템을 다 개방을 했습니다. 어제 정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수험생들의 점수대별 움직임 흐름 파악을 본인 스스로 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역대급 불수능의 빈칸 성적표까지 더 복잡해진 입시 전략에 대해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